김승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놓고 지금 김승원 그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뒤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은 그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넷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 그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은 집에서 현금 3억 원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현금 20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님 장녀 그 성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가지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10만 4천 원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 네. 계속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저 중단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기 심우정 바랍니다.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왜 본인들은 검찰은 샅샅이 정적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 후보자 됐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 이선균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천지검에서 마약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보가 유출돼서 그것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후보였습니다. 당시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인천지검에서 억울한 마약 사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심우정 지검장이 있던 시절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가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라서 나중에 서부지검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장이었던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 마약 사범이라며 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기소도 하고 서부지검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재판까지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제마약 조직 백혜령 경정이 이야기하는 사건 때도 관련되었던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심우정 지검장이 자기 발표를 통해서 마약 사범을 제대로 잡겠다고 해놓고 온갖 세상에 떠들썩한 마약 사건이 있을 때 지검장이 심우정 지검장이에요. 그때 정리해 주시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실무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죠.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은 문헌적으로는
뭐 국가 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사생활의 예.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를 운운하면서? 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실무기관 자, 후보자 들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자 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예,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가족관계- 또 예,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